네, 2021년도 지식산업센터 분양 현장을 되돌아보면 정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화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양 현장들이 있었고요.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랐고, 투자자의 진입 또한 예상치 못할 만큼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지식산업센터 분양 현장들도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행사의 위상, 분양 대행사의 자세, 영업 직원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인기는 여전히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분양할 현장들도 보면은 굉장히 설레고 기대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거치고 이어져 오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시장을 보면서 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뭔가 안내를 해드리기보다는 분양 시장과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제 그래프죠. 우상향하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분양 시장 보면은 이 사진 하나면 다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공급량도 높아지고 있고, 가격도 높아지고 있고,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도 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추가해서 금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식산업센터 분양받는 분들은 대부분 투자자입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자가 이렇게 진입하기 이전에는 대부분 실입주 수요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입주 하려는 기업이 분양받는 그런 시장이었죠. 기업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고자 할 때는 이제 사업 목적에 맞게 이 지식산업센터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따져보게 됩니다. 일단 입주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설계에 따라서 층고나 하중, 전기용량 이런 것 등을 따지게 되겠죠. 다음 고려해야 될 사항은 직원 수급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출퇴근이 용이한가, 이걸 이제 중요하게 봐야겠죠.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신규 설립되는 이사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이전해 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직원 수급 문제도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거고, 다음으로는 투자 가치입니다. 요즘 들어서 많이 관심이 높아졌죠. 계속 임대로만 사용하던 기업들이 이제 지식산업센터 가격이 올라가는 거 보고는 이제 분양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분양받는 기업들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고 이제 최종 결정을 하면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내가 임대로 쓸 경우에 납부해야 될 월세보다 이제 분양받았을 때 이자가 더 낮다라는 게 이제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해 보면은 보증금이 더 낮을 수는 있습니다. 분양받을 때 10%의 계약금을 납부하죠. 이 10%의 계약금이 내가 내야 될 보증금보다 더 높은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최종적으로도 놓고 봤을 때 보증금 금액보다 분양받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높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나가야 되는 고정 비용만 놓고 따져보면은 월세보다는 그래도 저금리에 적용됐던 이제 낮은 이자가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기업이 많았던 거죠. 실제 따져보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로 있기보다는 분양받는 기업이 많았던 거고요. 다음은 투자자 입장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진입을 하시죠. 첫 번째는 시세 차익, 두 번째는 임대 수익입니다. 하나 더 있네요. 임대 수익을 가져가면서 적절하게 시세 차익까지도 생각을 하는, 이렇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확 높아질 수 있었던 거는 그동안 이제 높은 투자 수익을 냈기 때문이죠. 과거에 임대 수익형 부동산일 때는 이제 높은 임대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거고, 이제 최근 시세가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이렇게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 상품이다 라고 이슈가 되었던 거고, 이런 상황에서 더욱 불을 붙이게 된 거는 이제 정부가 주택과 관련된 강도 높은 규제를 하면서 대출 규제 그리고 세금 부담이 이제 높아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찾고 찾다가 이제 지식산업센터 쪽으로 몰리게 된 거죠. 이렇게 끓고 있던 지식산업센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거고, 이렇게 불장의 흐름을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지식산업센터의 인기가 높아지고, 인기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의 분양 시장을 놓고 본다면 지금까지 흐름처럼 계속 똑같이 올라가진 않을 거라는 거죠.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높아진 상태. 실제 투자만 보더라도 지금은 임대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분양을 진행한 현장들을 이제 주변 시세를 반영해서 임대 수익률을 뽑아보면 거의 없는 곳이 대부분이죠. 심지어 마이너스가 되는 곳도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양 완판, 프리미엄이 형성돼서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들이 이제 과거와 비교했을 때 많이 달라진 부분이 되겠고, 이렇게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며 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변수들을 한번 꼽아 보자면 세 가지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금리 인상, 그리고 다음은 올해 5월에 이제 국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전매 제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부동산 규제인데요. 부동산 규제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투기 상품으로 변모하는 것을 규제한다든가, 아니면 대선 이후에 지금까지 강력하게 막아놨던 이제 규제를 조금 풀게 되지 않을까. 만약 아파트나 주택 시장의 규제가 조금 더 느슨해진다면 지식산업센터에 몰렸던 이제 투자 수요가 일부는 다시 그쪽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가 뭐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상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기업 입장에서 월세를 내는 것보다 이자를 내는 게 더 낫다라고 했는데, 물론 지식산업센터의 대출은 뭐 사업자 대출로 적용받기 때문에 뭐 지금 이슈가 되는 가계 대출과는 다르게 적용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금리는 인상한다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이제 반영이 될 거고, 지금 내는 이자보다는 더 높아질 거라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월세 내는 것보다 이자 내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분양을 적극적으로 받았던 건데, 근데 이자가 계속해서 높아진다, 월세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다, 뭐 이렇게 나중에 따져보면 나면은 이제 더 이상 이게 적용되지 않을 때가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기업은 이제 지금처럼 이제 분양받기보다는 임대로 들어가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는 거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임대 시장은 활발해질 것이냐, 투자자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피로도가 쌓이게 되면은 이제 꺾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미 높아진 가격에 분양을 받게 되면은 임대 수익률은 없다라고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대를 마친 뒤에도 계속해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시세 차익이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버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제 처분을 고려해야 될 겁니다. 근데 처분을 고려할 때 나만 파는 게 아니죠. 나랑 비슷한 시기에 투자했던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거고, 이제 다 매물로 던지게 될 거고, 매물이 많아지면 가격은 당연히 다운되는 거고요. 가격이 다운되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수익률보다는 이제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이 상품을 누군가는 사야 되는데 이제 이걸 사지 않게 되는 거고, 이런 악순환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뭐 과연 지식산업센터에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될 수 있을지 뭐 판단하기는 어렵겠으나, 일단 인상이 되는 거는 사실인 거고요. 금리가 인상됐을 경우에 뭐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한다면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매 제한이죠. 전매 제한. 지식산업센터의 전매 제한과 관련된 법률이 2022년 초에 나오게 될 거고, 이제 3개월 뒤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2022년 초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뭐 나온 얘기는 없죠.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겠으나 일단 전매 제한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계약금 10%만 있으면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었던 거고, 전매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팔고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러한 요인들이 투자자가 쉽게 진입할 수 있었던 시장을 만들었었는데요. 이제 전매 제한이 만약에 시행되고 나면은, 분양받고 나면은 준공 후 1년 뒤에 매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찌됐든 다 등기를 쳐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까지 활발하게 거래됐던 이 전매 거래가 없어지면서 이 단기 투자자들이 싹 빠지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분위기를 이렇게 이끌어왔던 이제 단기 투자자들이 빠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분위기가 이제 꺾이게 될 거고, 그때부터는 이제 분양 시장도 약간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은 부동산 규제입니다. 지식산업센터가 기업을 위한 상품으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가 금융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투기 상품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매 제한법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지식산업센터가 어느 정도 규제의 필요성을 느끼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을 규제하기엔 또 어려운 게 투자자만 있는 게 아니죠. 실제 사용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 자체를 규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관리를 강화한다든가는 할 수 있겠죠. 규제 부분에서 생각해야 될 거는 2022년 상반기에 가장 큰 이슈죠. 이제 대선 이후 이제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 부분이 이제 주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옥죄어왔던 이제 주택과 관련된 규제를 이제 풀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투자자들은 그쪽으로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식산업센터 분위기는 지금처럼 상승하진 않을 거라는 거고요. 지금은 분양받으신 분들이 이걸 처분할 때
뭐 기업이 아니더라도 제2 투자자, 제3 투자자한테 얼마든지 전매를 했습니다. 투자에 대한 수요가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딱 빠져나가게 되면은 정말 입주 기업만 남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가 꺾이고 나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세 차익이 아니라 과거처럼 다시 임대 수익형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지식산업센터 분양시장을 보면서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하면서 느낀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마 분양을 받으시려는 분들, 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요인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